로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로또를 사야 하고, 로또를 사고 싶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나눴던 인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운을 주제로 7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있어졌던 다양하고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좋아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인아 작가님의 책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질문입니다. 당시 생각을 해보면 파이어족이 엄청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치켜 세우면서 일을 해서 돈을 빨리 벌고 은퇴를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최인아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일이 너무 좋다 하면서 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반대말을 떠올려 본다면 특정 단어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게스트님들에게 행복의 반대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다른 호스트님과 함께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 가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질문이 궁금해서 게스트님한테 물어봤어요. 행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행운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신선하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행운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의 반대말이 행운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발제를 가지고 물어봤죠. 저는 이 행운이라는 주제로 총 4가지 질문으로 구성해 갔습니다. 4가지 질문 중에서 게스트님들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먼저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 4회 산을 타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등산이 체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산을 타고 다음날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어요. 진짜 등산이 체질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산을 타는데도 체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체력을 가진 것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산을 탈 수 있고 산을 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체력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와 달리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당연하지만 감사한 일은 부모님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의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인 것 같다. 요즘 친구들이 힘들게 육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떠올랐대요. 자신은 장녀라서 손이 많이 안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부모가 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한테 참 사랑을 받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금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는데요. 매일 밤 잠에 들 때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했나? 라는 생각을 자주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다 잘 지내고 있는 부분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운을 놓친 적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시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게 행운을 놓친 부분이었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손을 잘 뻗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못 뻗고 혼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가다 보니 시간을 삥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만약 제가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더 빨리 먹었다면 그 시간을 빨리 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손을 뻗는다는 건 유료 강의일 수도 있겠고
뭐 지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대요. 생각을 해보니 저는 감나무 밑도 아니고 감 바로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을 알면 명확하게 이제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가고 있는 거죠. 입만 벌리고.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른 채로 이 언저리에서 맴도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이 했던 말이 0보다는 0.1이라도 움직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운이 머물게 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1이 아니라 0.1이었거든요. 내가 1만큼의 분량을 다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0보다는 더 나아간 거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로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로또를 사야 하고 로또를 사고 싶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 리드를 해야 하다 보니까 게스트님들이 인사이트를 얘기를 해주셔도 종이에 적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했다 보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진짜 열심히 적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써온 것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모임을 끝내면서 갑자기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정민 배우님께서 쓰신 책에서 본 문장인데요. 새해가 시작될 때 복 받으세요 대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 덕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모임 마지막에 저희 내년에는 복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말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저에게 필요한 모임을 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게스트님들 덕분에 영감도 얻고 감사도 얻고 또 따뜻한 에너지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임에서 나온 좋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